민주당 거대 야당 세력이 대법원과 사법체계를 정말 하나하나 완전히 갉아먹으며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께 신속하게 전달드립니다.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하겠다. 이 말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실제로 추진 중인 법안이고 이 미친법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전 법무부 장관이자 법사위의 일원인 국회의원 박범계였어요. 무려 판사 출신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식밖에 법을 내놓습니다. 국민 앞에 법조인이 아니어도 대법관. 이거는 사법체계 파괴 선언과도 같더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까지 2배 이상 증원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3분의 1을 비법조인으로 채우겠다는 할당제도 같이 들이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법률을 전공하지 않았고 변호사 자격증도 없고 재판 경험도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법정에서 최종 판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격이 애초에 없는 자가 법을 논한다? 그것도 법의 정점에 서서 민주당이 말하는 다양성 확대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건 법과 자격 절차와 권위를 아예 깡그리 무시하는 사법 쿠데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을 해보십시오. 의사 면허가 없어도 의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배를 고치고 항공기 수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세무 지식 없이 국세청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대법관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민주당 박범계가 그것도 10명씩이나 말이죠. 자, 이게 왜 위험한가 제가 3가지 핵심을 여러분께 짚어드릴게요. 일단 전문성이 붕괴됩니다. 법원은 여러분 단순히 선고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법리의 최종 해석지이자 헌법과 형사 민사 행정 모든 분야의 최종 결단을 내리는 기관이에요. 근데 거기에 법률 공부를 잘 해보지 않은 사람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그 대법관은 판결문 대체 누가 써줘요? 법리 논리는 누가 짜줘요? 보좌관입니까? 연구관입니까? 아니면 다른 법조인입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대법관은 그냥 얼굴만 내미는 허수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 사람들 뒤에는 여러분 누가 서 있을 것 같으십니까? 둘째, 권위와 신뢰가 붕괴됩니다. 대법원이라는 곳은 판결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국민 모두가 분쟁이 생겼을 때 저기는 그래도 믿을 수 있다. 마지막까지 기댈 수 있는 그런 곳이 대법원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그곳에 정권에서 앉힌 정치적 고운 인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국민은 대법원을 더 이상 법의 장소가 아닌 정권의 변호인단, 정치로 물든 집단으로 인식을 할 겁니다. 미친 짓이죠. 정말로 마지막 셋째 정치적 지배구조로 사법부를 재편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것은 사법장악입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가 발의한 이 법안은 그냥 숫자만 늘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법 전문가를 배제시키고 정치적 충성 인물을 대법관으로 앉힐 수 있게끔 하는 설계 중의 하나입니다. 3분의 1 할당제를 만들고 정권 친화적 인물을 고르게 된다면 결국 대법원은 이젠 외부의 공격도 모자라서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성할당제도 있으니까 다양한 출신이 필요하다 라면서 그럴듯한 말도 짓거리던데 여성할당제는 그래도 최소 같은 자격을 가진 이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제도라는 이점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요. 이 대법관 할당제는 자격조차 없는 자에게 권한을 주겠다라는 상식을 벗어난 미친 제도 차이는 명확합니다. 전자는 기회의 확장이라 정의를 할 수가 있고 후자는 질서의 파괴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핵심 왜 지금 이 법을 추진하는가? 여기서 핵심의 시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백현동, 대장동 이준교사 등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된 상태. 그런데 지금 갑자기 대법관의 숫자를 늘리고 비법조인을 투입해버리고 사법탐단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이거는 여러분 대법원을 재판의 장소가 아니라 정권의 보호막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밖에 우리로선 해석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개혁은 개혁이 아닙니다. 판결이 불리하니까 판사를 바꾸고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자격을 없애고 권력이 불안해질 것 같으니까 법을 비트는 일일 뿐 이건 개혁이 아니라 장악이며 진보가 아니라 퇴보입니다. 균형이 아니라 독재 시작이라고 이 법은 여러분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한번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어떤 정권이든 사법부를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신정부 인사를 대법관으로 만들고 최종 결정권을 확보하고 법의 이름으로 정권을 보호하는 일까지 부지기수로 일어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어디에 기대야 되는 겁니까? 헌법 위에 대통령이 앉아있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앉아있는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법조인이 아닌 대법관을 허용하는 순간 우리는 법 위에 정치인을 올려놓게 되는 꼴이라고요. 무려 판사 출신인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가 이것을 발의했습니다. 정말 지독히도 사람이 이렇게까지 썩어 타락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인데요. 무려 판사였는데 이건 개혁이 아니에요. 사법부에 대한 기획된 침공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내용을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미쳐버린 법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법은 여러분 반드시 전문가가 다뤄야 됩니다. 이 말에 동의를 하지 못한다면 수술을 의사가 아닌 그냥 친구에게 받아보십시오. 말이 안 되죠. 그게 상식입니다. 지금 박범계와 민주당이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에서 부정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